지니스 오프닝 픽입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예상과는 다르게 일본은행에서 좀 조치가 나왔습니다. YCC 수익률 곡선에 대한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또 한 번 변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는데요. 이러면서 우리 오늘장 반등이 좀 여의치는 않습니다.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엔화의 충격이 좀 시장 상당히 컸습니다. 그동안 이제 장기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하던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국채금리, 장기금리의 상단선을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까지 늘리면서 실질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라는 해석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구로다 청재는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밴드는 좀 늘려놓은 상태인데 본인이 이제 내년 4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올려놓고 그 다음 사람한테 좀 부담을 덜 주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금리 인상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시장은 저금리 엔화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다시 또 일본으로 빠르게 돌아올 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출렁거렸던 하루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어제 그 충격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약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 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형 2차 전지 셀 업체들, 삼성 SDI, 그다음에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이라든지 LG에너지 솔루션 등도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리튬 관련주들은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금양, 어반 리튬,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까지 해서 리튬 관련주들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중국 리오프닝, 봉쇄 완화, 해제, 한한령 해제 관련주들도 일정 부분 반등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용, 뷰티 섹터 이 시간 통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섹터주들 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컨텐츠 쪽들도 괜찮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좀 많이 빠졌던 쪽이 좀 반등이 일부 나오고 있는 모습 속에서 자동차들은 조금 약보합세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 제약 섹터주들이 오늘 좀 레포트들이 좀 나와주면서 움직임이 좀 강합니다. 한미약품도 그렇고요.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샤페론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방어적인 섹터 쪽에 좀 반응을 하고요. 워낙 강세 쪽에 조금 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롯데치성, 삼양식품, 오리온 등도 꾸준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료 섹터주들 어제부터 원화 강세 영향을 받으면서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 있겠습니다. 네, 시장 원화 강세, 경기에 좀 방어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중국까지 이런 쪽으로 좀 분류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키워드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스 오프닝 픽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내수 소비 음식료 섹터 강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해 상승 추세를 쭉 그려왔었죠. 3월에 1240원 선, 그리고 5, 6월에 1280원 선을 뚫고 1440원 선까지 진입을 했다가 이제 다시 1280원 선인데 이 선을 좀 하향 돌파해야지 완연하게 좀 하락 추세를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품 원화 강세 수혜주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코로나 때 원자재 가격들, 곡물 가격들 많이 올라가면서 음식료 섹터주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가격 인상을 했는데 항상 올라간 가격은 내려오지 않죠. 올라간 가격은 내려오지 않는데 지금 원화 강세까지 가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들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수혜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실적이 출중한 기업들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음식료 섹터 쪽에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롯데칠성, 삼양식품, 오리온 이렇게 3개입니다. 이 종목군들이 꾸준한 상승,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강하게 실적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동안 좀 많이 조정을 받았었던 제일제당도 어제부터 좀 반등에 합류하는 모습이고요. 농심도 꾸준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도 바닥에서 소폭이지만 올라온 모습이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되는 기업들, 내수에 있고 원화 강세 수혜를 받는, 결론적으로 보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내수 소비주들도 그동안 좀 부진했었는데요. 그 부진에서 좀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최근에 마트라든지 편의점 이런 쪽들 쪽에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매 유통주들의 또 상당히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좀 가격적인 메리트로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확실히 내수 소비주들도 실적에 좀 집중하는 흐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가 부진을 털어내고 또 이렇게 원화 강세의 환경과 또 최근의 가격 인상 단행까지 원자재 가격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그 매력이 주목되고 있는 섹터로 또 부각되고 있네요. 콜라 350ml 얼마인지 아세요, 부장님?
얼마죠? 안 사 먹어봐서. 모르시죠? 예. LG생건에서 가격 올려가지고 제가 봤더니 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요만한 캔에 2,000원. 예, 2,000원입니다. 정말 많이 올랐어요. 두 번째 지니스 오프닝 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픽은 중국 봉쇄 완화, 한알령 해제 관련주 강세인데요. 관련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해외여행과 드라마 관련해서 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종목군들 탄력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보시면 홍콩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 해제했습니다. 외부 마스크는 없애지 않았지만 그동안 있었던 다른 규제는 모두 다 없애는 모습. 중국도 지금 좀 위태위태하죠.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들은 환자 수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의료 쪽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 봉쇄한 게 나중에 이제 독이 되어서 일단 중국이 상당히 좀 위험해질 수 있다, 리스크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다 이미 그 전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하기 전에 다 겪었던 상황들입니다. 다 이미 거쳐갔었기 때문에 중국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 해제한 부분들, 뭐 봉쇄 완화한 부분들, 또 한알령 해제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또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 보신다라면은 중국 TV에서도 이제 한국 드라마 방영한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의 노선 증설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지금 기사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증편되는 부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은 뭐 지금은 오늘 좀 조정이긴 합니다만은 저가 항공이라든지 여행주라든지 분명히 시간차를 두고 확대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지금 엔화가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어제 보시면 이제 하나투어라든지 이런 쪽들이 좀 약했거든요. 제주항공도 그렇고 일본이랑 좀 여행 관계가 있는 상품들을 좀 많이 팔고 있고요. 항공편이 있는 쪽들이 지금 어제 엔화 급등 때문에 약간 움찔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소비 섹터, 그다음에 한알령 해제 관련주, 봉쇄 해제 관련주, 그래서 전반적으로 항공편이 증설이라든지 여행산업 이런 부분에 대한 확장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유효하겠고요. 컨텐츠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추세는 계속적으로 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지니스 오프닝 픽 확인하겠습니다. 바이오 및 재택근무 관련주 강세. 이렇게 중화권에서 빠르게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가 계속 움직입니다. 오늘 메갈 CS가 22%까지 현재 강세를 보여주네요. 관련주, 바이오주까지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죠. 네, 사실 뭐 이쪽은 너무 많이 빠졌던 섹터주들이죠. 일단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일단 뭐 재택근무 이런 쪽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최근에 보시면 이제 AI 관련주들도 좀 계속 좀 많이 늘어났었고요. 재택근무 관련주들 뭐 알서포트 비롯해서 뭐 ECS, 링네트 등도 상당히 좀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재택 관련주들 또 스마트워크 관련주들 뭐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 속에서 뭐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오 сек터주들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감기약 관련주들은 뭐 막 사실 좀 강하게 올랐는데 사실 크게 국내 업체들이랑 많이 그러니까 무역 관계에 있어서 관련이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테마가 많이 형성됐었는데요. 오늘 보시면은 뭐 관련 바이오 섹터주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치료제 관련주들도 그렇고요. 오늘은 사실은 뭐 그 외에 다른 임상적인 수치나 그다음에 리포트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침부터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샤페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1월달 뭐 헬스케어 컨퍼런스,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좀 대비하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이쪽도 환율의 영향이 없고요. 경기 영향이 없는 섹터 속에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라는 점이 또 작용을 하는 상태이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임상적인 수치 또 해외에서 날라오는 각종 비슷한 기전을 가진 뭐 제약 바이오사들과의 관련된 이슈들이 섹터에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섹터들도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서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별 위주로 또 기관 선호도가 높은 종목들 위주로는 좀 변동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 바이오 제약들도 금투세라든지 대주주 양도세 완화 여기서 조금 영향을 받습니다. 대주주들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개인들 좀 많은데요. 2차 전지가 최근에 약한 이유도 이쪽으로 매도 많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바이오도 항상 흔들립니다. 연말이 되면은 뭐 개인들이 선호하는 뭐 게임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 금투세 관련한 대주주 양도세 한도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정이 된다라면 하락폭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과 뭐 개인 성향의 바이오 섹터
관련주들은 좀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뭐 재택과 이런 부분들, 그다음 뭐 치료제, 뭐 감기약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국의 상황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워낙 좀 시장에서 많이 빠졌고 테마주 형식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투세 유예 결정 빨리 좀 나와야지 불확실성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부장님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눈길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 낙폭 과대한 종목군들 가운데서 매력을 찾는 움직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